언니 저도 흙수저 출신에다가 어릴 때 화장실도 없는 흙집에서 살았어요. 남자친구가 세이브 더 칠드런에 나오는 흙집 보고 배돼지가 불러서 자기도 그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엄청 화냈네요. 언니 영상 보여주면서 참교육 좀 해야겠어요. 도둑 맞은 가난인가? 가난 체험해 보려고? 근데 그렇게 살면 곧 그렇게 된다고 하세요. 현재까지는 뭐 나이가 젊으니까 온전히 100% 자기가 노력해서 이룬 게 아니라 그런 환경들이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, 그렇게 살다가는 너도 그렇게 가게 된다. 흙집 안 살아봤나? 흙집에서 이렇게 물 떨어지는 거 알아요? 방수가 잘 안 돼. 제가 한 10년 전에 그런 집 살았는데 방수가 안 돼. 물이 점점 떨어져. 뚝뚝 떨어지고. 이게 도배지, 천장 도배지가 이렇게 울잖아.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잖아. 그거 빵꾸로 뻥 내가지고 양동이 그걸 받쳐놔야 돼. 물 새고 쥐나오고 고양이 쿵쾅쿵쾅. 저희는 고양이는 별로 없었고 쥐가 그렇게 많았거든요. 쥐가 막 돌아다니잖아. 툭툭툭툭툭 돌아다니잖아. 쥐랑 눈 마주침. 나 근데 옛날에 되게 오래된 빌라, 한 20대 때 빌라 살았는데, 그때 83년도인가 84년도에 지어진 되게 오래된 빌라인데, 거기 쥐가 한 번 나온 거 알아요? 그래가지고 쥐러브 끈끈이 알아? 이렇게 된 거? 거기 한 마리 내가 잡고, 아니, 집에 쥐가 나오는데 아무도 안 잡으려고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, 쥐러브?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갖고 이렇게 잡았죠. 대학까지 부모님이 보내주셨으면 저도 본죽수저는 되는 거죠? 본죽수저, 베라수저. 본죽수저랑 베라수저 중에 어떤 게 더 나은 건가요? 둘이 약간 용어상박인데요. 그냥 식사를 할 때는 본죽수저가 낫고, 또 베라수저는 또 한국인의 K 계량 티스푼이잖아. 아빠 숟가락 아니면 베라 숟가락. 이 K 티스푼이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하다. 도찐개찐 아닌가요? 제가 봤을 땐 본죽 숟가락 이꼴 베라 숟가락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 정도면 흙수저계의 빛이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.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, 그거는 쉬워요. 내가 성공한 것처럼 막 떠벌리고 뭔가 이뤄낸 것처럼 하기는 쉬운데, 내가 실제로 그렇지가 않은데 뭐하러 그러냐. 내가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사기꾼이지. 안 그런가요? 희망파리 이런 거. 사람들은 저에게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지만 이미 몇천 년 전부터 물질 만능주의였는데, 자신들은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게 너무 웃겨요. 그러니까 그 돈돈거리면은 너무 돈돈거린다고 욕하고 수전노 취급하고 그러는데, 그런 사람들 실상 보면은 다 돈이에요. 만사가 돈이고 그렇잖아요? 만사가 돈인데 큰 성공처럼 떠벌리지 않아서 더 현실적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최근 본 유튜버가 있는데, 내가 백수였다가 뭐 9천만 원, 1억을 벌었다니 어쨌다니 그러는데, 좀 그렇더라고요. 그냥 다른 사람을 낚는다는 것도 대단한 재주를 가진 거긴 한데, 실제로 되기에는 좀 약간,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. 내가 원래 전자책을 쓰려고 했어요. 근데 쓸 거긴 하지만 이게 최근에는 제가 체력적으로 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는 못했는데, 지금 일을 되게 많이 줄이고 그래도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, 그러다가 이제 뭐 전자책을 팔고 뭐 마케팅을 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도 뭐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벌 수도 있어요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실제로 그 사람은 성공한 건 맞고, 뭐 아니라고 해도 뭐 내 알 바 아니지만 아무튼 성공했다는 가정하에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잘 보면은 전자책을 뭐 팔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합니다. 근데 그 사람들이 팔았다는 전자책의 내용이 대부분 전자책 쓰는 법, 전자책으로 돈 버는 법. 이게 다단계 아니에요? 약간 다단계스러운 거예요. 그래서 아니 뭐 다른 장르의 도서도 있겠죠. 뭐 재테크라든지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경험담이나 뭐 그런 것들을 팔아서 많이 버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대부분 이제 뭐 몇천만 원 벌었어요, 뭐 1억 벌었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자책으로 돈을 버는 방법. 그래서 저는 이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인가,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세일링 포인트, 이게 떠벌거려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그런 재주, 요거를 좀 보고 있거든요. 많은 경제의 부분이 다단계의 원리로 작동.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쪽으로 한번 내가 시도를 해보고 성과가 있는지 좀 보려고도 했거든요. 근데
워낙 제가 좀 하는 일이 많고,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는 지금 타고 있는 거, 했던 거, 이런 거나 잘해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들고. 왜냐면은, 이 유튜브도 내가 미쳐야 되는데, 그렇게 미치진 않았거든요? 내가 좀 다른 쪽으로 그렇게 약간 몸이 힘들지 않고, 대가리만 굴려가지고, 쉽게 돈 버는, 이제 하지만 쉽진 않지만, 어쨌든 내가 노동력을 덜 들이고, 집에서 일할 수 있고, 이런 방향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데, 그런 와중에도 차라리 요거나 방송이나 잘하지, 하루에 하나씩 영상 올리지, 그게 더 빠르겠다,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. 요즘에 무슨 파이어죠? 이러는데 돈 바짝 벌어가지고 젊은 나이에 은퇴한다 그러는데, 나 지금 그들이 은퇴할 나이인데 나는 언제 바짝 벌어? 나는 이제 더 이상 파이어족 같은 걸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. 예체능도 좀 비슷해요. 월드 클래스 예술가가 못 되면 학원 또는 학교 강사 엔딩인데, 꽤 오랫동안 벌어도 수강료 지출한 거 다시 메꿔서 원점 만들기도 힘든 현실. 이것도 진짜 그건가 봐. 만물 다단계 썰인가 봐요. 약간 다단계스러운 것도 내가 인정을 해야죠. 맞아요. 저도 미술 전공했는데 그걸로 돈 번 적이 없다는. 저 지금 미술 강사 엔딩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끝나기 싫어서 디자이너 되려고 공부 중. 그러니까 공부를 쭉 꾸준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진짜 먹고 살기가 쉬운 건 아니죠. 예체능도 유튜브에 많이 활동하던데. 그러니까 디자인 피가 눈곱이어서 디자인 회사 사장하는 친구한테 롯데리아 알바하라고 했어요. 그거 알아요? 예체능계도 그렇지만 자영업도 예체능 하다가 조지면 자영업 하거든요. 집에서 좀 돈 보태줘가지고 약간 그 루트도 있는데 잘 보면은 이름만 사장이고 알바보다 못 보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. 나도 할 말은 없는데 그런 상황입니다. 전공 살려서 일하면 거지꼴 오면할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학과를 나오긴 했는데, 그것도 지금 하려고 하면은, 지금 나이까지 만약 했으면은 골병을 들지 않았을까? 디스크 좀 나오고, 디스크가 이렇게 좀 나오고, 그러니까 뭘 해도 쉬운 건 없더라고요. 다 피곤해. 알파카님은 그래도 공부 잘하셨잖아요. 전문대 출신이시지만요. 그래도 알파카님 중상위권 유지했잖아요. 과탑도 해보셨고요. 그게 생계형 과탑.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미래를 창창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몇 학점 이상 맞고 쟤보다 조금 더 잘하면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. 제가 집에 좀 넉넉한 집 구석 딸이었으면은 공부 안 합니다. 안 해요. 생계형 과탑. 나 공부하기 싫어. 무슨 짜증나. 나도 취미 생각한 것 자체도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그 로망 그런 거 없고 오로지 취업이 잘 된다고? 나 그때는 이제 좀 직장이 절실했거든요. 그래서 간 거지 무슨 전문성을 살리고 그 일에 적성에 맞고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냥 취업 된다고? 헉 해가지고. 그러니까 그게 다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. 요즘 공방일만 하시나요? 공방일하고 저기 유튜브 요거 하고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열심히 하려고 했거든요. 내가 약간 챌린지로서 자주 올리면 수익을 이만큼 올리겠지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것도 약간 중단된 상태인데, 하지만 다시 도전을 할 거다. 왜냐면은 내가 7월달 애드포스트 수익이 6만 얼마였고 8월달엔 좀 썼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때 9만 얼마? 이제 9월달 돼서 좀 소홀해지니까 다시 6만 얼마 이렇게 내려왔어요. 인터넷에서 내가 검색을 해봤거든요. 나도 이제 하루에 글 2개 쓰고 한 100만 원 벌면은 이거 개꿀이다 하려고 이제 다른 사람들 수익을 좀 살펴보는데, 많이 벌면 한 달에 200도 벌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건 티스토리 아니고 네이버 애드포스트, 네이버 블로그.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고, 그 주제가 대부분은 재테크, 주식, 부동산 이런 데 치중이 돼 있더라. 그리고 이제 단발성, 휘발성 키워드,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무슨 화천대유 이런 거 저렇게 살아야만 되나?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주제만 해가지고 꿀을 빨 수 없을까 했는데,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보니까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돈이 되는 걸 해야 되는 거였어요. 근데 모르겠습니다. 아직도 약간 갈팡질팡하고 그래요. 아직도 못 찾았어요. 방향성을 못 찾은 상태입니다. 그게 성과가, 그러니까 보상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, 이거는 내가 오늘 글을 되게 열심히 쓰고 잘했다고 해서 또 광고비가 딱딱 찍히는 게 아닌 그런 거라서, 그것도 약간 유튜브랑 비슷해요. 또 글을 존나 많이 써야 돼. 하루에
많이 쓰는 사람 한 3개씩 쓰더라고요. 근데 난 2개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모르겠네요.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블로그를 되게 열심히 했을 때, 하지만은 네이버에서 돈을 많이 안 줬을 때, 그때 내가 느낀 게 보람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휘발성 그런 포스팅, 그러니까 키워드에 실시간 키워드에 집착해서 글을 쓰면은 내가 보람이 없어. 내가 성장하는 것도 없고, 이거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? 이거 싶은 거예요. 유튜버를 200팔기는 힘든가요? 어려운 편에 속해요. 막 쉽다고 막 하라고 하기에는, 왜냐면은 안 되고 있는 채널도 많고, 또 조회수가 팍팍 터져도 그게 노딱을 먹으면은 말짱 황이거든요. 딕 헌터라고 하세요. 딕 헌터라는 사람. 옛날에 신동훈이라고 무한도전에 나왔던 사람이, 그 사람도 유튜브를 채널을 꽤 오래 하는데 버는 돈이 별로 없대요. 왜냐면은 노딱을 많이 먹어가지고 뭘 하든 간에 이게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꾸준히 해가지고 좀 약간의 성과가 있었고, 그런 걸 보면은 아니 뭐 네이버 블로그는 껌이지. 왜냐면은 그거는 품이 적게 들어. 유튜브 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. 엄청 많이 걸리고 감수해야 될 것도 있고, 약간 재정적으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 서비스 비용 내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, 블로그가 일단은 돈이 별로 안 들어. 거의 안 드니까 일단 처음 하시기에는 블로그가 좀 낫다. 예. 제가 운이 좋아서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영상을 되게 깔끔하게 예쁘게 또 재밌게 만들어도 그게 알고리즘 안 타고 그러면은 그냥 망해요. 영상의 질하고 상관없다니까. 질은 이제 나중에 따질 문제고, 내가 빵 터지는 거는 영상의 질과 상관이 없다.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.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김수건이랑 합방 한번 하시는 거 너무 보고 싶어요. 근데 내가 살면서 내가 김숙 닮았다는 얘기 거의 처음 듣거든요. 진짜로 처음 듣는데, 이 사람들이 뭐 김숙이랑 무슨 관계냐, 뭐 흑화된 김숙이다, 어둠의 김숙이다, 김숙이랑 한방 언제 하냐, 김숙 동생이냐 막 그러는데, 아니 김숙이, 나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. 40년 동안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듣다가 그 이후로 40, 41, 42살부터 자꾸 사람들이 김숙이라고 하는 거예요. 나 김숙이랑 나이 몇 살 차이 나죠?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고,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. 단발머리에다가 쌍꺼풀 지고 약간 이렇게 툭툭 뱉는 말투가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셨나 봐요. 이제는 네 맞습니다. 흑화된 김숙 맞습니다. 보급형 김숙입니다. 이렇게 그냥 말을 해버리고 말죠. 어떤 때는 짜증나네. 김숙 타령지 그만해. 그분에게 누가 될 수 있어? 자제를 시켜드리고 싶지만, 뭐 마음대로 하세요. 내가 뭐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. 김숙을 그냥 거기다 해야겠네. 금치거에다 넣어야겠다. 제가 최근에 그 영상 올렸잖아요. 자취 못하게 하는 영상 올렸는데, 거기 또 우리 철없는 친구가 또 헛소리를 해가지고 또 읽어볼까? 임존? 사회초년생, 집구석에서 나오지 말라고, 자취하지 말고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영상을 올렸는데, 거기 분명히 금, 은, 동수저 놈들은 나가라고 했거든요. 근데 여기서 듣다 보니 참 올드하네요. 시대가 바뀌고 청년들 의식이 바뀌었는데 응팔년대 삶을 살라고 하시니, 지금은 아껴서 저축하는 시대가 아니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시대임. 저의 경우 2년 전 아파트 갭 투자해서 3천으로 3억 벌었는데, 코인, 부동산, 주식 등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시대임. 아낀 푼돈으로 할 수 없음. 다 대출로 레버리지 효과 이용하는 거임. 이런다니까? 아니 투자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응? 투자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, 갭 투자를 하려고 해도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시드 머니를 모으기 위해서는 초반에 아낄 수밖에 없다. 이 얘기는 좆도 아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경제 전문가, 부동산 전문가, 재테크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. 초반에는 모아야 된다. 시드를 만들어야 된다. 근데 대출도 뭐 함부로 나옵니까? 대출도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일만 되면 할 수 있는 대기업 아니면은 공무원 이런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서, 나는 지금 내가 살 공간조차 없는 사람들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절실한 사람들 있잖아. 이렇게 배뜨지가 부른 애들 말고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그 체험을 얘기한 건데, 이거 배뜨지가 불렀다고. 투자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월급도 적고 주거비도 많이 들어가지고 삼각김밥 먹고 있는데 투자할 돈이 어딨어. 이런다니까. 나도 갭 투자하면 뭐 그렇게 버는 거 모르나? 나도 알죠. 알고 있는데 갭 투자를 해버리면 나는 어디서 사냐고. 그러니까 사회 기반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영상인데, 이렇게 배태지가 쳐 부른 애들, 살 곳이 있는 애들이 이렇게 삽소리를 합니다. 그
구독자분들께서도 저한테 제가 집을 사기 전에 월세 살고 그럴 때 갭 투자해라 이름으로 거기 사다놔라 했는데 아니 나도 그거 알아요. 그런 방법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살아요? 어디 가서 사냐고.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뭐 자기는 뭐 내 집은 남한테 세주고 자기는 월세 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그거는 싹 무시하고 뭐 월세 산다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월세 사는 사람도 외제차 끌 수 있거든요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미친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고. 쥐뿔도 없는데 외제차 끄는 사람들 얘기한 거고 그 투자용으로 자산을 이렇게 주택을 굴리는 사람이랑 경우가 똑같냐고. 그러니까 결국엔 돈 자랑이에요. 돈 자랑. 내가 앞부분에 나와서 꺼지라고. 돈 자랑하지 말고 꺼지라고. 이 새끼 그럴 거면 야 응? 네가 입금을 했으면 내가 정성스럽게 맞습니다. 지당하실 말씀이죠. 이렇게 빨아들일 텐데 똥구녕이 홀도록 빨아들일 텐데 10원 한 장 안 내고 와서 개쌉소리하고 아니 투자를 돈이 있어야죠.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죠. 투자를 무슨 돈으로 하냐니까? 주식을 살려고 해도 주식 살 돈이 있어야 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내가 그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어느 정도 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직장에서 좀 자리도 잡고 연봉도 어느 정도 받아야지 나오는 거잖아요. 요즘 맥락을 파악 못하고 맥락맹이 많아요. 다들 글 좀 읽고 살아야 하는데. 그러니까 개쌉소리를 한다니까. 뭐 말귀를 못 알아들어. 아니 너무 답답한 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쳐먹을까? 요즘 애들 책을 진짜 안 읽나 보다.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뭐가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. 그러니까 자랑이라니까. 저도 대출 별로 안 나와요. 나 원래 대출 70% 나오고 60%밖에 안 나왔다고. 대출도 능력인데 지는 이미 능력을 갖춰놓고서 너무 고루하다는 둥 어쨌다는 둥 이지랄 하니까 어휴. 입금했으면 내가 저기 댓글 고정해 주잖아. 입금을 안 해가지고 요런 애들이 대부분 돈 자랑만 하고 저한테 입금을 안 해요. 응? 선생님들 입금 부탁드립니다. 그럼 여러분의 말을 제가 경청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특집을 만들어 줄게요. 특집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. 돈 좀 줘. 돈 자랑하려면 돈 내놔. 책 문제가 아니다. 이 새끼 그거네. 그냥 돈 자랑하고 싶어가지고. 돈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나 봅니다. 아니 돈 자랑했으면 돈 좀 보여줘. 많다며. 3억 벌었다며. 3만 원 정도 쓸 수 있잖아 나한테. 딴 데 가서도 돈 자랑할 때는 돈을 써. 제발.